익산시가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자 식수로 부적합한 금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 안전을 무시한 가뭄 대책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 제작업체가 정읍에 4천억 원을 들여 철도와 의료 특화 단지를 만들기로 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리의 전통소리와 세계음악이 함께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도 오늘 개막해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익산시가 식수로 부적합한 금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는 가뭄에 대비해 수돗물로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란 해명이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만든 나포 양수장입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이곳을 통해 금강물을 신흥 정수장으로 보내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익산시는 가뭄에 대비해 수돗물로 사용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금강물을 공급했다가 일주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공급한 수돗물은 10만 톤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 금강물 녹도가 좀 끼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수 처리하는데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요. 금강 하천수는 지난달 수질 검사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8.4ppm으로 하천수 생활 환경 기준에 따라 4급수에 해당하는 약간 나쁜 등급을 받았습니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뿐 수돗물 사용은 부적합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발암 물질이 검출돼 당시 식수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려면 수지 COD 기준으로 3급수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금강원은 8월 달에 6급수 이하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악화됐거든요. 근데 그런 물을 식수를 원래 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익산시가 가뭄 대책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시의 수돗물 제한급수 계획에 전라북도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가 가뭄 때문에 오는 12일부터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어촌 공소에 확인한 결과 다음 달까지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당장 제한급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전주와 군산 등 다른 지역은 용담댐과 부안댐 저수량이 충분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년 5월까지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발동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예산 선결 처분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익산시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역상수도 도입이 긴급하지 않은데도 익산시가 선결 처분했다며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 5일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4억 원을 즉시 집행하는 예산 선결 처분을 발동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 제작업체가 정읍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철도와 의료 특화 단지를 만들기로 협약했습니다. 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이반면 노령역 근처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0년까지 전동차를 만드는 철도 특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철도와 의료 분야 전문 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지난 3월 2천억 원의 서울 메트로 2호선 전동차 제작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다원시스는 올해부터 1,000억 원을 투자해 정읍 철도 특화 단지를 만든 뒤 서울 지하철 전동차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1,2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성공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암 전문병원과 제약회사가 들어설 의료 복합단지는
정읍시 소석면에서 2018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추진됩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면 정읍이 의료 특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철도에 1,000억 원, 의료단지에 3,000억 원 등 모두 4,000억 원을 정읍에 투자합니다. 철도 차량과 또 그다음에 암 치료용 가습기 사업 그 부분은 정읍에서 이루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복합단지 예정지가 군부대 시설이어서 군부대를 서둘러 이전한 뒤 대규모 의료시설을 짓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국의 첨단 복합 소재 연구소가 전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영국 셰필드 대학이 운영하는 첨단 제조기술 연구센터인 AMRC 측과 한국탄소기술원 안에 분소 형태의 한국연구센터를 만들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AMRC가 셰필드 대학과 보잉사가 공동 설립한 항공복합소재연구소로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위해 20대 연인과 미성년자들까지 모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야산입니다. 흙을 걷어내자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백골이 된 사체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인 관계인 25살 신모 씨와 27살 강모 씨 등 4명이 2달 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신 씨의 친구 조모 씨입니다. 이들은 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뒷자리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숨진 조 씨를 유인해 조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벌인 일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돈만 해주려고 그랬는데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들은 사체를 암매장한 뒤 조 씨의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범행 3주 전에는 미성년자들까지 끌어들여 또 다른 친구를 열흘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대출금 600만 원을 뺏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장기를 팔기 위해 인천과 안산 일대를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잘 해주고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면 풀어주고 대출을 잘 안 해주거나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살해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은 신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8살 서무군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협이 100억 원이 넘는 수입 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의 분석 결과 전주 원예농협과 군산 원예농협 등 전북의 6군데 농협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18억 원에 이르는 수입 농산물 5,700톤을 유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의 전통소리와 세계음악이 함께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소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창의 구성진 소리와 사물놀이 장단이 어우러져 신명난 무대가 펼쳐집니다.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 소리 빅 파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 36명과 국악 연주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입니다. 관객도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창자가 관객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파티 스타일의 어떤 카니발, 소리의 카니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판소리 5바탕에서는 김소영, 김세미 등 중견 명창이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이고 광대의 노래에서는 전북 농악의 명인들이 신명난 구판을 꾸밉니다. 송창식, 양희은 등 포크 음악의 거장들이 무대에 올라 추억의 포크송을 들려줍니다. 이 밖에도 가야금 명인 황병기 등 국악의 거장들이 월드 뮤지션과 함께하는 동시 공연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과 편백숲 등 전체 공연의 절반 이상이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도민들도 많이 오시면, 가족과 많이 오시면 좋은 먹거리, 좋은 구경거리, 또 많은 불꽃놀이가 있어서 아주 재밌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는 무료 공연이 열려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도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저수지인 벽골제에서 다채로운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넓은 들판에 자리 잡은 김제 벽골제. 제방 아래 장생거에 제단을 쌓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벽골제 앞마당에서는 풍년 농사와 주민 안녕을 기원하는 입석 줄다리기가 펼쳐집니다. 볏짚으로 만든 동아줄을 남녀가 편을 갈라서 힘껏 당깁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들판에서는 메뚜기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채를 꼭 잡고 힘껏 휘둘러 이리저리 뛰는 메뚜기를 붙잡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아이들도 너무들 좋아하고 메뚜기도 잘 잡히고 너무 재밌는 하루인 것 같아요.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에서는 횃불 퍼레이드와 그네뛰기 경연대회 등 기존의 인기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특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농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열리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770명이 참여하는 태극기 연 날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어른들은 옛날의 추억을 이제 되살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어린이들과 외국인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지평선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노인 폐렴구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 분석 결과 순창과 임실, 고창의 접종률은 77%를 넘었지만 전주와 군산은 60%를 밑돌았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마을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확장하려 하자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장 측은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농공단지와 인접해 있는 김제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악취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이 오면서 소음 피해, 분진,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철제 관에 합성 수지를 코팅해 수도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마을 쪽으로 공장을 확장하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장이 확장되면 주택과 공장 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채 50m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제 씨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장 확장 부지를 농공단지에 편입시켰습니다. 집 앞까지 공장을 지은다면 그 정말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업체 측은 공장과 가까운 주택 2채를 매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오히려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고 부지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환경적인 그런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들은 다 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공장이 확장될 경우 농공단지와 주택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면밀한 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김재원 28대 전북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청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청장은 간부 후보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도봉경찰서장과 경찰청 대변인, 인천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직 군 의원이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무주군 안성면에서 마을 현장을 방문 중이던 무주군 의회 이혜연 의원이 46살 이모 씨로부터 뺨과 머리 등을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이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의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94살 김영환 씨가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1945년 일제의회 강제 징집돼 경기도 시흥에서 방공호 구축공사에 동원됐지만 정부가 국내 강제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상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별법에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군산시 내흥동 한 교차로에서 5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6.6도, 전주 26.1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모레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비가 오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